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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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12주 차입니다. 수업이 이제 3주 남았네요.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다는 학교 측의 권고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한테 관련 설문지를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은 그것을 참고해 기말고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IT 선진국이라서 비대면 강의 관련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교육 관련 솔루션도 G클래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멤버십 앱 네이버 밴드도 있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LMS를 벗어나 너무 튀면은 또 다른 분들과 형평성 때문에 그냥 기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만 한다고 여러분들도 기본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린 강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문자, 카톡 또는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아주 상세하고 재밌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이 최고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자, 오늘은 SNS 활용 제 7장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시공을 초월한 비즈니스 스마트 워크. 자, 스마트 워크의 개념. 스마트 워크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마트 워크라고 합니다. 회사에 안 나가고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스마트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스마트 워크 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기획서를 쓸 때 대부분 모바일 근무로 합니다. 모바일 근무. 노트북 하나 들고 카페빈이나 스타벅스 넓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기획서를 쓰게 되면요, 아이디어가 새록 올라오더라고요.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무지하게 답답한데, 그 탁 트인 공간에 가서 사람들의 움직임도 보면서 이렇게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면은 정말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데 가서 모바일로 대충 초안을 잡고, 초안을 다 잡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제 연구실, 모니터가 3개가 있는 연구실로 와서 후다다다닥 빨리 끝냅니다.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여기 이 스마트 워크는 정말 중요한 게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일을 진행하는 타스크포스 팀이 5명이야. 그런데 4명은 스마트 워크 같아. 그런데 1명이 계속
사고를 쳐. 그러면 업무 효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빼면 된다고요. 네. 스마트 워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컬럼버스 달걀 같아서 조금만 알려주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원이 있으면은 그 조금 둔한 팀원한테 스마트 워크를 알려주고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카톡, 단체톡을 보내면은 그 안 보는 한두 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자도 보내야 되고, 또 최악의 경우는 전화까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스마트 워크는 미분적분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편하고, 여러분들 상대편 있죠, 여러분과 같이 디스커션을 한다든가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짜매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시간도 많이 세이브 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걸 스마트 워크 사회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디지털 사회를 스마트 워크 사회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사회는 뭐죠? 4차 산업혁명의 사회예요. 스마트 워크가 구현된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일이 같이 움직이는 사회, 그거를 스마트 워크가 구현된 사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워크 사회에서는 직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가 스마트 워크 사회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창업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회가 저는 스마트 워크 사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월급쟁이는 다 사라질 것이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99.9% 맞는 말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누구한테 월급을 받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각자 일을 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쉐어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그런 사회는 곧 없어질 것 같아요. 구글러 아시죠? 구글러.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 구글러가 더 편해가지고 구글러 썼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 워커의 하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스마트 워커가 사용하는 그런 툴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워커의 하루. 처음에는 스케줄링을 하겠죠. 자,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오늘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고, 오늘 약속은 뭐가 있고 오늘 이벤트는 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 쭉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스마트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스케줄링을 간소화하셔야 돼요. 팀원이 5명이야. 1명, 2명, 3명, 4명, 5명이야. 그런데 이 5명이 똑같이 오늘 일정을 각자 입력을 해. 요 팀에서 5명이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일정을 입력하게 되면은 나머지 4명한테 쫙 싸주는 거죠. 그게 스케줄링 간소화 아닐까요? 그 다음에 그 스케줄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미팅룸 같은 거 있잖아요. 미팅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미팅룸이 반드시 오프라인 상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온라인 상도 좋고 오프라인 상도 좋고,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라도 지금 뭐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울릉도도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 회사는 부산에 있으니 뭐 제주도에 있으니까 모두 제주도로 모여. 이게 효율적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거. 거기에 참여할 인원수도 가장 최적화된 인원수. 그리고 그 미팅을 스케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적의 미팅룸을 찾는 거. 이게 스케줄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협업 기능을 이용해서 협업. 혼자 아래 한 걸로 열심히 워드치고 엑셀로 열심히 워딩 작업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문서를 우리 팀원 5명이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 협업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를 취합할 때는 온라인 마인드 맵이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거 무지 좋습니다. 이거 마인드맵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마인드맵을 사용하시면은 생각이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온라인용 마인드맵이 있는데 이건 여러 명이 같이 마인드맵을 그려가는 툴입니다. 팀 작업할 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좋은 앱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작업해서 붙여넣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다큐멘테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개인의 시간을 최대한 배려해 줘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만들어진 팀원들의 생각,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문서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도큐멘테이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서베이. 그 문서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설문이 필요하다, 의견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설문조사 폼을 만들어서 그건 이제 구글 설문지라고 하는 앱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응답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하는데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로우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실시간으로 같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조사가 끝났으면은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합니다. 미팅 할 때 꼭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모이는 거 아니고 SNS 툴 문자로도 모일 수 있는 거고, 문자 카톡으로도 모일 수 있는 거고, 밴드로도, 밴드 참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멤버십용 SNS 툴 중에서는 네이버 밴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안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오프라인 상에서 어느 카페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줌이나 구글 밋 이런 것, 화상회의 솔루션 있죠. 화상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눈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그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자체가 스마트 워커의 하루랍니다. 만약에 제가 그 팀원이었다 그러면 저는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얼굴로 보고 나머지는 그냥 얼굴 안 보고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맛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영탁에 막걸리 한 잔을 들으면서 막걸리 한 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스마트 워커의 하루 중에서 나와 있는 요 앱들 사용하는 방법,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되면은 진행을 하고, 시간이 안 되면은 개념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러의 하루,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스케줄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케줄 관리 툴에 대해서. 스케줄 관리 툴은 구글 캘린더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맨 처음에는 구글 캘린더를 썼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그런데 지금은 저는 네이버 캘린더를 씁니다. 네이버 캘린더를 쓰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캘린더를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제 이 월드와이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캘린더를 좀 일찍 쓰기 시작했어요. 일찍 썼는데 저는 그 캘린더에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는 그 매년 연초 되면은 그 다이어리 사시는 분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오프라인 다이어리를 쓰는지. 저는 오프라인 다이어리는 스마트폰 아이폰 3 나온 2010년부터 안 썼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그 캘린더 앱을 사용을 했는데, 구글 캘린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때 음력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음력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별도 앱을 추가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이제 구글 캘린더를 포기하고 네이버 캘린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네이버 캘린더를 쓰게 되더라고요. 네이버 캘린더가 참 아기자기해요.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전 정말 많이 놀란 게 얘들이 그 위젯을 제공해 주는데, 벌써 몇 년 됐죠. 몇 년 전부터 검정색 위젯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이제 학교 학생들 강의 시간표 같은 것도 네이버 캘린더에 제공해주고, 구글에서 지금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젯 보고 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위젯, 여기 있는 요게 제 스마트폰 앱 첫 홈화면입니다. 저는 첫 홈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다음 화면을 이렇게 넘기면은, 다음 화면을 넘기면 이렇게 캘린더 위젯들이 있습니다. 캘린더 위젯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고, 또 넘기면 또 위젯이 또 보이죠. 또 위젯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위젯을 쓰는데, 캘린더에서 한 달로 볼 수 있는 위젯, 한 달로 제가 스케줄을 한 달에 딱 봐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한 달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위젯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위젯 자체가 바탕 화면이 검정색이에요. 구글은 아마 이게 하얀색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스마트폰 화면은요, 아몰레드 OLED입니다. 아몰레드 OLED는 뭐예요? 검정색은 전력을 먹지를 않습니다. 검정색은. 그러다 보니까 이 검정색으로 해놓게 되면은 배터리가 오래가. 그런데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위젯도 있는데 그건 이게 흰색이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위젯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검정색인 거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한 달 전체를 볼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제가 6월 3일 현재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일. 그 교육 이수증 제출, 이태석 목사님 소통, 원자연학교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리고 이거는 목록이라 그래요. 목록. 이 목록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쭉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해야 될 일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요 세 가지 위젯을 딱 보면 오늘 내가 할 일이 뭐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가 참 아기자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캘린더로
이제 본인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팀원들 있죠? 팀원들의 일정을 같이 등록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 가지고 캘린더 만들기 있죠? 만들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캘린더 명을 정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SNS 활용 TF팀, 그리고 여기서 써놔요. 요거는 SNS 활용 TF팀 전용 일정을 관리하는 캘린더입니다. 참석자를 초대를 하면 돼요. 여기다 여러분들 그 주소록에 보면 사람들 있죠. 주소록에 등록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 연락한 사람, 뭐 중요한 사람 뭐 있으면은 선택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명이 SNS 활용 TF팀에 같이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저장을 누르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등록이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일정을 작성을 할 때 클릭을 해서 스케줄을 씁니다. 회식 TFT 회식 해가지고 쓰고, 장소는 뭐 홍대역 9번 출구 터 옛날치, 일시 오후 7시, 뭐 참석자 뭐 쓰면 되고, 그쵸? 공개, 기본, 비공개. 여기 캘린더에서 요걸 정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SNS 활용 TFT라고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네이버 칼렌더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다 캘린더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똑같이. 그래서 뭐 알림도 내가 정하는 대로 10분 전에 알릴 수 있고, 뭐 또 30분, 이건 뭐 여러분도 더 잘 쓰니까 그러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쵸? 알림 추가, 이렇게 뭐 1일 전 2일 전 이거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등록한 그 사람들에게까지 같이 캘린더에 등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요, 정말 생각이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인드맵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추천해 주는 거는 온라인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습을 같이 했어야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혼자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주소는 okmindmap.com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 누르시고 여기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회원가입. 저는 이제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고, 여러분들 회원가입 한번 해주세요. 새 마인드맵 누르면은 이렇게 제목을 넣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SNS 활용 1020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마인드맵이 있고 트리맵이 있고 피시보 맵인데, 이거는 트리맵하고 저기는요 그 품질 관리 쪽에 사용되는 툴들입니다. 마인드맵. 여기서 내가 자식 마디를 만들고 싶다 그럼 탭을 치시면 돼요. 탭. 1학년. 형제 마디를 만들고 싶다면 엔터를 치시면 돼요.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아리. 그리고 여기서 갖다 놓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또 형제 마디가 생기죠. 형제 마디, 나의 봉사활동. 또 형제 마디를 만들고 싶으면 엔터를 치면은 다시 또 만들어져요. 그다음 내가 잘하는 것, 내 뉴스룸, 유머룸, 비밀 노트 만들면 되겠죠. 자,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카테고리 밑에 성공에 대한 홍길동, 이건 아니다. 요걸 얘가 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딜리트 누르면은 밑에 게 다 없어집니다. 만약에 여기 카테고리에다가
요 나의 대학 생활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성공회대 홍길동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얘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 카테고리 있죠? 여기다 카테고리 갖다 놓게 하면 카테고리에 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대학생활 밑에 이 성공회대 홍길동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나의 봉사활동을 갖다 넣어주고 이렇게, 그쵸? 내가 잘하는 거 넣어주고 이렇게 재밀노트 넣어주고. 성공회대 홍길동은 뭐가 돼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탭을 하나 더 줘가지고 성공회대 홍길동 해서 뭘 해줘야 돼? 여기가 블로그명이 돼야 되겠죠. 이거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F2키 누르면은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F2 블로그명 이렇게. 자, 블로그명은 성공회대 홍길동 나의 대학생활. 뭐. 내가 이제 작업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전으로 가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 있죠. 여기 타임라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쭉 나와요. 네, 현재고 그냥 눌러보시면 그때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그죠? 눌러보면 그때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저장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현재 버전으로 저장할 거야? 새 맵으로 원래 건 놔두고 새로 만들 거냐? 현재 버전을 저장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진 대로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이미지 같은 걸 넣고 싶다, 그쵸? 편집에 가면은 이미지 아이콘 있어요, 그쵸? 이미지 아이콘 누르면은 여기 내가 업로드 할 거냐, 구글에서 검색을 할 거냐, URL로 입력할 거냐. 그래서 URL 아니면 URL 넣으시면 되고 나는 구글에서 검색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검색을 하세요. 손흥민 검색을 하게 되면 손흥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미지 크기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크기 조정할 수가 있고. 다 됐다, 그쵸? 분류하면 되겠죠? 내가 잘하는 것 여기다가는 이미지도 올릴 수가 있고 동영상도 추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를 넣고 싶다. 하이퍼링크 누르셔가지고 하이퍼링크 주소 있죠? 홈페이지 넣고 싶다 그러면 skhu.ac.kr 이렇게 적용 눌러주면은 하이퍼링크 들어갑니다. 여기 누르면요 그걸로 점프가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뭐 이미지 넣고 비디오 넣고 하이퍼링크 넣고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아이프레임도 넣을 수 있고 웹페이지 넣을 수 있고 하는데 여기까지 뭐 필요 없고. 자, 만드시면 되고요. 글자 색상 바꿀 수 있고요. 배경 색상 바꿀 수 있고요. 예, 선택해서 너무 길다 그러면 여기 접기 펴기 누르시면 접었다 펴졌다 합니다. 이렇게. 이게 사용하기 되게 쉬운 게 뭐냐면요, 여기 설명이 잘 돼 있고 자식마디 추가, 인서트하고 탭, 형제마디 추가, 엔터, 활동로드를 선택해 달라. 그다음에 마디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마디 수정 누르면은 요 마디를 잘라 가지고 다른 데 붙일 수도 있고요. 여기 클릭해서 여기 잘라내기 여기다 갖다 놓고 붙여넣기, 여기 내용 쭉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